자, 그다음에 첨가 현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첨가 현상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자, 니은 첨가입니다. 니은 첨가. 그리고 반모음 첨가가 있어요. 반모음 첨가. 그리고 이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 있는데 이 사이소리는 이제 사이숏 관련되는 부분만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자, 먼저 니은 첨가 부분을 보는데 니은 첨가. 자, 이 니은 첨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니은이 첨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니은이 첨가되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첫 번째, 합성어나 또는 파생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성어가 뭐고 파생어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자, 역시나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 합성어는 뜻이 있는 단어 두 개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파생어라는 것은 근과 접사, 그냥 뜻이 있는 아이와 뜻이 없는 아이가 결합해서 새로운 뜻이 만들어지는 아이를 우리가 파생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결국 이제 두 개가 결합하는 건데, 뒤쪽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 이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맨입이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우리가 이제 파생어라고 합니다. 왜? 맨 자체가 뜻이 있는 게 아니거든. 맨과 입이 합쳐져서 맨입,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파생어고 뒤에가 이로 시작하죠. 그럼 뭐 한다? 니은이 첨가된다. 그래서 발음하면 맨입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할 수가 있다.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솜과 입을 결합하겠습니다. 자, 솜 뜻 있고 입을 뜻 있으니까 합성어가 되겠죠. 그죠? 자, 역시나 그러면 발음하면 잘못 발음하면 어떻게 돼? 연음 배웠다고 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솜입을로 발음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하나짜리 경우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하는 경우가 되겠지. 자, 이런 경우를 봅시다. 자, 색연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 봅시다. 자, 색과 연필이 결합한 거죠. 색과 연필. 그렇다면 합성어야, 합성어. 자, 그런 경우는 자, 뒤에 여로 시작하죠. 그럼 뭐해라? 니은을 첨가시켜라. 니은을 첨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색, 연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배웠던 교체. 교체 비음화 첫 번째 공식. 교체의 비음화 첫 번째 공식을 넣어보시면 얘는 발음은 실용적으로 색연필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왜 색연필이 되는가에 대한 어떤 과정을 묻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발음 자체가 색연필이다 아닌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요거 해봅시다. 이번에는 자, 휘발유라고 해보겠습니다. 휘발유. 이것도 마찬가지죠. 휘발성이 있는 기름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렇다면 얘도 합성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자, 유로 시작하니까 니은 첨가가 먼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돼? 휘발유가 될 것이고 이번에는 니은 리을 뭐였죠? 유음화입니다. 유음화 교체 유음화를 통해서 실용적으로 발음은 휘발유. 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된다는 거. 그죠? 이런 거죠. 자, 두 번째가 반모음 첨가입니다. 반모음 첨가. 자, 이 반모음 첨가도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만 잘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피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아이를 우리는 자, 두 가지로 발음이 가능합니다. 피어로 발음할 수도 있지만은 피여로도 발음할 수가 있겠다. 자, 요 경우, 자, 이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볼 겁니다. 자, 피어. 자, 우리가 아까 모음 체계표에서 봤지만은 이와 얘네들은 전부 다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이었다. 그죠? 단단 결합이었는데 여는 무슨 모음이었죠? 이중모음이었다. 그죠? 이중모음. 이중모음인데 이중모음은 아까 뭐 더하기 뭘 했죠?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보시면 이 어라는 단모음이 지금 반모음과 단모음의 관계로 바뀌었다. 뭐가 더 생겼습니까? 반모음이 첨가가 된 거죠. 여기서는 반모음 뭐가 첨가됐다? 이가 첨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반모음 첨가 이 현상 잘 봐놓으시고. 자, 세 번째가 이 사이소리 현상인데 이 사이소리 현상에서는 우리는 이 사이숏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 볼 겁니다. 사이숏. 자, 이 사이숏이라고 한다면 요거야. 아주 뭐 간단한 케이스로 보자면요. 단어와 단어 두 개가 결합했습니다.
원칙 결합한다면 단어 두 개가 결합하면 뭐가 돼야 돼? 단어 두 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근데 요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 있는 게 다이시옷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런 사이시옷이 붙느냐 이거지. 자, 요 단어 두 개가 결합했을 때 첫 번째 뭐 된소리로 발음 나는 경우, 된소리로 발음 나는 경우, 두 번째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 세 번째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 요 경우에 우리는 사이시옷이 붙게 됩니다. 이 사이시옷이.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로 역시나 초와 불이 결합했을 때, 초와 불이 결합했을 때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음상에서 촛불로 발음 나죠. 그죠? 자, 촛불로 발음이 난다. 촛불로, 즉 된소리로 발음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시옷을 써서 표기를 촛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더라. 하나 더. 자, 이와 몸이 결합했습니다. 이와 몸이 결합했는데, 자, 발음하니까 뭐가 되죠? 잇몸으로 발음하더라. 잇몸이 아파 이렇게 되죠. 그래? 그렇다면 어떤 니은 소리가 첨가됐네요. 그럴 때 시옷을 써서 잇몸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깨와 잎이 결합했습니다. 자, 발음하니까 깻잎. 자, 어떤 니은 소리가 덧났다 이거죠. 깻잎. 니은 소리가 덧났다. 그래서 시옷을 쓴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봐봐. 잇몸이란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음문의 변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잇몸이란 단어. 자, 잇몸이라고 했을 때 봐봐. 그럼 뭐부터 돼? 시옷이 뭘로 바뀌게 되죠? 교체해서 음질 부스를 바뀌잖아. 음질 부스를 바뀌면 뭐가 돼? 디귿이 되잖아. 그죠? 잇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교체의 비음화가 되겠죠. 교체의 비음화.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국 발음은 잇몸으로 나오게 됩니다. 잇몸으로. 자, 이 촛불도 마찬가지거든요. 촛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발음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이 시옷이 음질 부스라는 뭘로 바뀌어? 디귿으로 바뀔 거 아니야. 디귿으로 바뀌고 아까 그 된소리 대기 규칙 첫 번째 1번 부분에 나오면 디귿 다음에 비읍이 나오면 얘는 뭘로 바뀌죠? 비읍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이 쌍비읍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촛불 이런 식으로 발음해도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발음하거나 이렇게 발음하거나 다 같은 발음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발음상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식의 어떤 발음들은 다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서 발음을 했을 때 된소리로 발음 나는 시옷 붙는 거랑 상관없이 된소리로 발음 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프린트해서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자, 요게 첨가입니다. 요게 첨가.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축약이거든요. 축약. 자, 축약이 제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몸이 축약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은 자음 축약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비읍 뭘 만났을 때, 피읍을 만났을 때 뭘로 바뀌죠? 피읍, 시읒. 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거센 소리. 이렇게 거센 소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축약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국화라고 했습니다. 기읍과 히읗이 만나죠. 뭘로 키읔으로 바뀌어. 그래서 발음하면 국화 이렇게 되겠죠. 하늘이 파랗다라고 했을 때 발음을 하면 파랗다. 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축약입니다. 축약. 자, 그러면 이게 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다고 이제 이런 현상들을 다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이제 문제로 이제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요거 저하고 뭐 한 친구도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거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한 적 있죠? 요거 한 친구도 있으니까 자, 요거 발음 어떤 그러니까 요 과정들이 있겠죠? 과정들 어떤 현상을 통해서 발음이 되고 뭐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발음이 뭐가 되는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발음이 뭐가 나오느냐. 모르겠다 싶으면 앞에 거 보고 하셔도 됩니다.
10초 뒤에 마무리. 10, 9, 8, 7, 6, 5, 4, 3, 2, 1, 땡. 에헤이. 에헤이. 이거 몇 번 봤을 텐데. 요 판넬 밑에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야? 야이. 이걸 앞에 그 수업할 때도 딱 정확하게 맞춘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한 명 있었는데, 인준이도 뭐 비슷하긴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으면 감점 요소가 참 많겠지. 이렇게 그 요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얘는 지금 낯을 익힌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얘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합성어야. 합성어고 뒤에 이야 요 유로 시작하니까 니은청가가 먼저 돼야 되겠죠. 니은청가. 뭐 니은청가를 뒤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뒤에 할 수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그 니은청가가 나올 때는 니은청가부터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게 요게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글자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낫, 익히다.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교체의 음질 끝소리, 음질 끝소리. 치읓이 뭘로 바뀌어? 디귿으로 바뀌겠고, 난 익히다. 그 다음에 교체의 비음화, 난 익히다. 그 다음에 출력 해서 최종적인 발음은 난 익히다. 자, 이런 식의 발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어떤 그 음운 변동 현상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들어가 있는 어떤 음운 현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걸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글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더 추가할 부분들만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자, 6쪽 부분을 볼게요. 자, 6쪽 부분에서 음운의 변동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음절 끝소리 규칙 1번 부분에 나와주고 있고, 자, 보시면서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가느다란 물방울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밑에 연음 현상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음 현상도 아까 우리가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와 그리고 실질 형태소를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연습 문제들 나와주고 있죠. 이 연습 문제들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 해보라고 이 교재를 택한 겁니다. 뒤에 기출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연습 문제들 해보면서 확실하게 자잘한 그런 부분들에서 누수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자, 자음 동화가 나오죠. 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자음 동화는 뭐였습니까? 비음화와 유음화였습니다. 비음화와 유음화. 그래서 비음화 공식 비음, 니은, 디귿으로 나와주고 있고 유음화 같은 경우도 기음, 니은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공식상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 요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나와주고 있는 것들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국외음화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국외음화. 자, 국외음화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디귿이 이나 반모미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형태소로 된다.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바뀌는 부분인데, 그 국외음화에서 그 동그라미 3번, 아니 2번대 있는 거 봐봐.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 현상이라는 점에서 비음화, 유음화와 구별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비음화, 유음화는 자음 동화고
부계음화는 동화 현상이다. 그냥 단순하게 동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동화 현상에 어쨌든 자음 동화도 포함은 되죠. 그러니까 동화 현상은 전체적으로 3개다. 그리고 자음 동화는 2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참고에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혼입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불 자체가 실질 형태 소이기 때문에, 그럼 혼이불은 왜 혼이불이 되는가? 그 나와주고 있죠. 헛이불, 헛은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을 한 말이죠. 뜻이 없는 아이와 이불이라는 뜻이 있는 아이가 만났고 뒤에 이로 시작하니까 뭐가 돼? 니은청가가 된다는 거죠. 니은청가 되고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비음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혼이불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는 부계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순행동화와 역행동화 방향과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 모음 역행동화가 뭐냐? 이 모음 역행동화가. 자, 여러분 제일 앞쪽에 탑쪽에 있는 모음표를 다시 잠깐 보십시오. 모음표를 다시 봐봐. 자, 모음표를 잠깐 보시면 자,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압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압이라는 단어. 이 모음 역행동화. 역행동화가 뭐였습니까? 뒤에 거의 영향으로 앞에가 바뀌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봐봐. 이 모음이, 자, 아라는 발음. 여기 있지. 여기 있죠. 이 모음의 영향으로 이 아이가 동이라는 선상에 있는 이 아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아비를 뭘로? 애비. 요게 이 모음 역행동화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어미를 해봅시다. 어미. 자, 어가 어디 있습니까? 어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얘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면 돼.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어미를 에미로 하면 얘가 이 모음 역행동화예요. 참고로 이 모음 역행동화는 비표준어입니다. 비표준어.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고기. 고기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고기는 주변 뭐가 되나? 고기는 그렇지. 여기 있으니까 얘하고 동일한 거야. 얘다. 그럼 고기를 괴기. 이렇게 적으면 얘는 이 모음 역행동화에 해당합니다. 이 모음 역행동화는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선상에 있는 아이로 짝만 맞추시면 됩니다. 짝만 맞추시면. 그리고 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바뀌게 된다. 이쪽의 순서로. 이걸 우리가 이 모음 역행동화로 한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먹이다, 먹이다, 죽이다, 죽이다 뭐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그대로 위치를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된소리대기 보겠습니다. 자, 된소리대기는 우리가 1번, 2번 공식으로 봤는데 1번, 2번 외에도 지금 보시면 3번, 4번, 5번까지 나와주고 있네요. 자,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입니다.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근데 이게 한자어인지 모르면 골치 아프겠죠? 한자어인지 모르면. 그죠? 그래서 나중에 중간고사 치거나 그럴 때 요거 한자어들 특히나 뭐 발동, 발등 이런 것들, 갈증 이런 것들, 발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어들은 좀 잘 나오는 단어들이야. 잘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좀 알아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된소리를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정의가 무조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어미 중에서도 전성어미고 관형사형 어미에 은는 을던이 있는데 요 을 뒤에 이 관형사형 어미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지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는 거겠죠. 단순하게 발음을 할 것을 갈 때가 이렇게 하시면 하지 말고 이게 관형사형 어미다 라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물론 이 어미 부분은 역시 다음 시간에 이제 품사 부분에서 좀 더 한 번 더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죠. 을이나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경우에도 이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얘네들도 뭐 다 전체적으로 뭐 다 잘 봐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1번과 2번 부분에 해당되고 그 조항에 맞추어서 그 밑에 연습 문제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다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탈락 현상이었습니다. 자, 자음 탈락으로 지금 먼저 나와주고 있는 게 히읗 탈락이었습니다. 히읗 탈락. 자, 그 보면 히읗 탈락 네모 박스 부분에 보시면 어간 끝소리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전미사 앞에 올 때 탈락한다라고 했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전미사가 뭐였는데 형식형태소였잖아. 이제 이런 형식형태소가 올 때 탈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괄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히읗을 표기는 하지만 발음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기와 발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을 탈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을을 적지 않는다라고 됐죠. 그죠? 리을을 적지 않는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솔나무, 솔과 나무인데 소나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 그지? 이런 경우들이 리을 탈락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겹받침 중에서 자음 하나가 탈락된다. 그리고 탈락되는 받침을 표기는 하지만 발음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발음에서는. 그래서 밥다, 안고 이런 단어들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뒤에 가볼게요. 자, 11쪽에 보시면 자음군 단순에서 참고로 나와주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참고로 나와주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 기읍과 리을 비읍 발음들 이것들 이야기해 줬고요. 역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으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모음 탈락에서 으 탈락과 동음 탈락이 나와주고 있네요. 불을 끄어가 합쳐져서 꺼가 되면서 으가 탈락했다. 자, 차를 타서 타서에서 아 탈락.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래. 아니 원래 서라는 의미가 없나라고 생각하시겠죠.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에서는 의문의 변동이 그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게 뭐 3학년쯤 되면 뭐 나오는데 이제 매개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개 모음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서라는 어미만 가지고 있지만 않습니다. 서서 같은 경우도 서가 어미가 아니라 서어서라는 거죠. 원래는 타서 같은 경우도 타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음이 중간에 이 두 개를 이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탈락, 으 탈락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축약 부분을 볼게요. 축약은 뭐 볼 거 없습니다. 축약은 제일 밑에 보시면 낮 한때라고 되어 있는 이런 거나 한번 보겠습니다. 낮 한때. 자, 일단은 음대구 소리를 바뀌는 거죠.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고, 그래서 발음하니까 낮 한때. 쉽게 낮 한때라고 발음 잘 안 하는데 뒤에 닭 한 마리 더 이렇게 발음 안 하죠. 오늘 닭 한 마리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닭 한 마리 한 거 같기도 하고. 자, 이게 자음군 단순화로 기역으로 바뀌고 기역이 히읗과 같아서 닭 한 마리 이렇게 발음합니까? 엄마한테 오늘 닭 한 마리 먹고 싶어. 닭 한 마리 뭐 닭 한 마리 뭐지? 라고 할 수 있어. 닭 한 마리. 집에서 발음을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 이게 맞는 발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마리가 됩니다. 자, 뒤에 가서요. 이번에는 첨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첨가 나와주고 있죠. 자, 이번에 지금 니은 첨가 현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 되어 있나? 합성어 및 타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의 첫 음절이 이야, 여, 요, 유일 때 니은이 첨가된다. 그래서 맨입, 신여성, 한여름, 담요, 시, 병, 유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니은 첨가와 관련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을 봐봐.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 울림소리일 때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이소리 현상에서 이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일단 울림소리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비음하고 유음이 울림소리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모음도 있죠. 모음도 울림소리에 해당됩니다. 자, 울림소리를 외워두시면 나머지가 다 안 울림소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촛불 같은 경우는 뭐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역과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산길, 봄비, 등불, 길가, 자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다 된소리로 이제 발음이 나더라는 거죠. 된소리로. 자, 앞에는 울림소리고 뒤에는 안 울림소리를 만났는데 전부 다 된소리로 발음 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이소리 현상은 조금 복잡합니다. 좀 더 세분화된 어떤 그런 조건들을 나중에는 좀 보셔야 되고요. 아, 이런 게 사이소리 현상이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3번에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자 이런 것들 이야기해줬죠. 이것들 이 밑에 참고로 보시면 사이시옷의 표기와 관련되는 것과 연관시켜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해 보시면 2번에 보면요, 한자로만 이루어진 합성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이시옷은 고유어와 고유어거나 아니면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할 때 이 사이시옷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유어와 고유어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 때만 이 사이시옷이 만들어지는데 한자어간에만 있으면 사이시옷이 없어. 근데 예외가 있죠. 곡간, 제빵,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자 이런 것들은 예외인데요. 나중에 그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이 사이시옷과 관련되는 언급을 했다면 얘네들 예외는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아니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요. 자, 이제는 총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교체에서는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체는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의 개수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의문의 개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꼭 있거든요. 보면 자 탈락은 말 그대로 줄어들었으니까 탈락 빠졌으니까 줄어든 거고 축약은 어떻습니까? 축약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의문의 개수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첨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없던 음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겼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의문의 개수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의문의 변동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해봤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종합 문제에서 쭉 연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귀찮아하지 말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기출 문제에서 몇 개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몇 번을 보냐면 일단 같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지 어딨나 23쪽에 12번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23쪽에 12번. 자, 23쪽에 12번 문제. 자, 이제는 뭐 위에 있는 뭐 고3건데 고3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보기는 뭐가 틀렸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서 좀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틀렸는지. 자, 찾았습니까? 자, 답은 4번? 4번. 맞습니다. 멋있겠네. 이렇게.
그럼 앞에 자 지금 동화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동화 현상이 뭔지 배웠잖아. 뭐만 찾으면 돼?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근데 듣고 같은 거 기억에 듣고는 뭡니까? 된소리 되기잖아. 그럼 이 동화 아니까 제꺼야 되겠죠. 놓고는 축약이잖아. 제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3번은 뭐냐? 플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음권 단순화로 티귿이 탈락하고 그 다음에 니은, 리을이 플레, 리을이 니은에 영향을 줘서 플레로 됐죠. 그러면 얘는 동화를 맞죠? 왜? 유음하잖아. 동화를 맞는데 보기에서 니은이 티귿에 영향을 받아가 아니죠. 티귿이 아니라 뭡니까? 리을에 영향을 받았겠죠. 리을에 영향을 받아서 저기 뭐야 이제 리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4번 리을 같은 경우는 뽑느라 뽑느라 비음화 첫 번째 공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미음 같은 경우도 자음군 단순화하고 그죠 뭐야 된소리 대기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동화 현상하고 관련이 있더란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동화 현상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보기들을 제낄 수 있는 게 세 개는 제껴지는 겁니다. 그죠? 제껴놓고 풀게 되는 거죠. 고3 거지만은 뭐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17번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조금 예전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2016년도 수능 A 예전에는 뭐 수능 A, B 이런 게 있었어. 어렵나? 큰일이네. 이 정도는 풀어내야 되는데. 훔치라고. 훔치라고. 연애 같아? 틀리면 손가락 하나.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신감. 맞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왜 4번을 많이 했을까? 자, 보세요. 기억은 무슨 현상이죠? 옳지, 좁히다, 히읗 만나서 다 줄어든 거잖아. 기억은 축약 현상, 그죠? 얘는 뭐죠? 끊어 쌓이다. 얘는 히읗 탈락, 숫도 옷고름,
얘는 뭡니까? 교체 현상이네. 교체 중에서 뭐 음절 끝소리와 된소리 대기. 그죠? 모르면 다 적어두세요. 리을 같은 경우도 교체 현상이죠. 어떻게? 음절 끝소리와 비음화. 익지 굵거나 얘는 뭡니까? 자음군 단순화하고 된소리 대기. 이게 뭐 눈에 시원하게 보여야 되겠지. 이게.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기어 니은은 축약이 아니니까 1번은 틀렸고, 2번에서는 된소리라고 했는데 기역 된소리 아니고 기역이 아니니까 틀렸고. 자, 4번에 많이 했습니다. 겉모양이 리을에서 비음화 있으니까 겉모양 하면 안 된다고. 왜? 좋은 위치가 같아졌습니까? 좋은 위치? 자, 봐봐. 앞 음절의 종성이 치읓이잖아. 뒤 음절 초성과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거죠. 좋은 방법. 겉모양 같은 경우는 티귿이 지금 니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쓰이는 니은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나중에 그 앞에 자음표에서 그대로 해봐. 미음, 티귿,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아까 국물 한 것처럼. 그래서 비음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좋은 방법의 동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리을과 미음에서는 탈락 현상이, 리을에서는 탈락 현상이 없죠. 리을에서는. 미음에서는 자음군 단수나 탈락 현상이 있지만 답은 3번이죠. 자, 리을과 미음은 디귿과 리을에서는 깊다처럼 음절 끝에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거. 뭐죠? 음절 끝소리잖아. 이 음절 끝소리 깊다 같은 경우 피읍이 지금 대피음 비읍으로 바뀌었고, 숫도, 닦는 전부 다 음절 끝소리하고 음절 끝소리가 다 적용되고 있잖아.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쉬운데. 자, 마지막으로 딱 26번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음문의 개수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 그대로인지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게 좀 귀찮죠. 보면 개수를 다 세봐야 되는데 이 발음을 다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발음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발음 자체가 발음대 돼 있네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이 발음이 맞나 안 맞나도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10초 뒤에 마무리.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흑하고는 지금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2개 주력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음군 단순화로 니을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히읗이 합쳐져서 키읔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죠? 탈락하고 축약, 아까도 우리가 했죠. 탈락과 축약은 전부 다 의문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잖아. 2개가 줄어든 거지.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 자, 그럼 2번 봐봐. 저녁 연기야. 저녁 연기. 합성어죠? 합성어고 여로 시작하네. 뭐해라? 니은 첨가. 그리고 기역과 니은이 합쳐져서 비음화. 자, 그래서 비음화는 아까 뭐였죠? 교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어. 발음은 저녁 연기가 맞고요.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으니까 의문의 개수가 2개 늘었다면 안 되겠지. 교체는 의문의 개수에 변화가 없잖아. 그렇다면 의문의 개수는 하나가 늘어났다고 해야 되겠죠. 자, 부엉문과 복는 같은 경우는 음절 끝소리와 비음화입니다. 음절 끝소리와 비음화로 일어난 것이고, 그렇다면 교체가 2번 일어났습니다. 2번 일어나서 의문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언지와 물고 같은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 그러니까 탈락과 된소리. 된소리는 뭐였죠? 교체였죠. 탈락과 교체야.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1개 주는 건 맞지만은 축약이 아니라 탈락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늘레와 박느는 자 탈락 및 교체. 자, 이것도 볼까? 탈락 및 교체. 자음군 단순화 되고 그 다음에 늘레는 유음화, 박느는 비음화. 유음화와 비음화가 일어나네요.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각각 2개 주력군이라고 했는데 탈락하고 교체는 맞는데 교체는 의문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가 줄었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잡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앞에 연습 문제 분명히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밑에 있는 요 연습 문제들을 가지고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서 요 이론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의문의 변동은 조금만 눈에 좀 익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 문제들을 꼭 잘 풀어보십시오. 잘 풀어보고 그리고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1, 2, 3, 4, 5번이 1에서 맞고 1에서 맞고 하는 것들을 기준점을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법에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시면 아마 문법은 안 까먹기만 하면 여러분들 정말 효자 과목이 될 겁니다. 효자 파트가 될 거니까 집에서 꼭 복습하시고 복습하시다가 중간에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 못 구한 친구들은